이 얘기도 해보죠. 이것도 지금 난립니다. 여기도 사실상 무정부 지금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를 사표 낸 사람들까지 끌어모아다가 최고위원회를 열어갖고 지금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정공원이에요? 하고 있는데 일단 총평을 해보죠. 이 비대위 전환 정당합니까? 아니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뭐 정당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으면 하는 거지. 차라리 그냥 유신 같은 거를 선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나 진배 없는 거죠 뭐. 이 비대위 체제 유신이다. 유신 비대위다. 유신 비대위다. 윤신 비대위. 윤신 비대위.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대위. 비대위로 가는 거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당 상황이 뭐 밖에서 보든 안에서 보든 간에 말이 아닌 상황인 거고, 그러면 빨리 지도부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빨리 열기는 어렵고, 그러면 글쎄 지금 뭐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부딪히고는 있지만 해석을 부딪힐까봐 지금 당원당규 다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어차피 유신을 선언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정치적 결의가 중요한 몫을 차지할 거거든요. 당원 당규도 보니까 구멍이 많은 것 같고, 그래 당원 당규란 게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나아가서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해석이나 당원 당규의 변경을 떠나서 그 밀어붙이는 쪽이 어느 쪽이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달린 건데, 이미 의원총회에서 어제 보니까 한 명, 김웅 의원으로 알려졌는데 한 명 빼고는 다 지금 비상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하고, 역시 검사 출신이 아직 그 장상은 아니다. 이 기류는 뭐 상임 전국이나 전국위로 이어지면 이건 비대위 전환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 결론이 이미 정해졌다는데 이 결론은 그러면 언론들이 조심스럽게 쓰는 데도 있고 적극적으로 쓰는 데도 있는데 결국 이준석의 남은 임기, 잔여 임기를 인정하지 않는 형태의 지도 체제로 가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모든 사태의 시작은 이준석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징계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리를 한 거잖아요. 자, 이거는 사고 상태고 이준석 대표 6개월 징계 기간 끝나면 돌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에게 내가 보고도 했고, 그래가지고 당분간 요 체제로 갑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들 부글부글 하면서도 대통령한테 보고도 했다 그러고 권성동이 중심을 잡는다는데 뭐 그걸 뭐 회방 놓을 수는 없고, 그리고 특히 만약에 회방 놓는다고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회방을 놔야 되는데 영원한 브라더는 브라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분간 보지 뭐 이랬는데, 보지 뭐였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메시지를 보는 바람에 문자를 그러면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안 되네.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도 6개월은 못 가네 무조건.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애초에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조기 전당대회를 하고 싶었는데 이준석 징계가 되면 그걸 빌미로 내려서 비대위로 하든지 하고 전당대회 하고 싶었는데 그걸 권성동이 절충해 놓은 거를 권성동을 밀어낼 수 있게 됐으니까는 이제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가를 얻어야 될 텐데 묘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하고 저하고 둘이 나가는 그 YTN의 밤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둘이 떠듭니다. 뭐라고. 내가 아무리 말해봐야 진행자가 믿어주지 않고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하면 다 믿어줘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내가 말하면 웃고 왜? 심지어 나를 김민하 평론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나는 김수희 평론가라고 부릅니다. 뭐 어떻게 된 거지? 여튼 근데 그걸 이제 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진수식을 했어요. 정조대왕함을 김건희 여사님이 도끼질하고 그거 하는데 그 자리에 쭉 모인 거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시작해갖고 유승민 등등 왜 유승민이 왜 나와? 왜 거기 갔냐면은 그 예산을 이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나요? 국방 예산이 거기 있어요. 국방 예산에서 자기가 이 민 예산이 된 거여서 정조대왕함이 생긴 거니까 그 자리에 또 간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고생이 많아 참. 그 사진 찍혀가지고 말이야. 며칠간 고생했네. 며칠간 고생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도가 권성동에게 힘을 실어준 윤석열 대통령이다. 쭉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품은 산양산삼 치명한 천수입니다. 한 개당 용량이 무려 5g, 타제품 용량보다 무려 30% 이상 많고요. 30판 2박스를 한 박스 가격에 드리는데 38만 원입니다. 특별 이벤트로 산양산삼 순 100%, 산양산삼 순백 10병도 특별 증정해드리니까요. 마켓 단위에서 물건도 구매하시고 한겨레TV도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권성동 원내대표가 고생이 많아 참. 그 사진 찍혀가지고 말이야. 며칠간 고생했네요. 며칠간 고생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도가 권성동에게 힘을 실어준 윤석열 대통령이다. 쭉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그 YTN 방송 하기 직전에 TV조선이 보도를 했는데 그거 아니던데? 이런 보도예요. 그게 아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에다가 비대위 전환을 요구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며칠간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수고하세요.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 얘기도 이걸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그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 내가 그렇게 문자 보내서 좀 미안하다. 문자를 좀 잘 보냈어야 되는데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얘기를 잘 보면은 그게 이제 사진을 찍혀가지고 보도가 많이 나와갖고 고생했겠네 며칠간. 이라는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넌 사진을 왜 찍혀갖고 이렇게 고생을 사서 했니? 그런데 그러면은 언론에 고생했냐? 너만 고생했어? 난 지지율이 28%야. 그러면 언론에 야 이거는 대통령 말씀은 권성동에게 힘을 실어준 거야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굽니까 언론에? 이게 전원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 최소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랬던 사람이겠죠. 그럼 이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의 발언을 이용한 겁니다. 어떤 놈이 이용한 것이고 과거에 이준석 대표도 한번 요거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 대통령하고 뭐 내가 얘기를 공개하면서 대통령도 더 이상 권성동 직대 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판단을 내렸다. 주말간에 확정된 거고 그럼 이준석은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안 되는 거니까 남은 건 조기 전당대회 해가지고 이준석 체제를 완전히 끝내는 것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생각했던 장제원 의원 등의 윤핵관들이 생각했던 이준석 내리고 조기 전당대회라는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 조건이 됐고 대통령도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같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해석. 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재원이 더 센 겁니까 권성동보다 이제? 이긴 거죠. 완전 원사이드로 이긴 원사이드. 거죠. 장제원 의원한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 불러가지고 라면도 같이 먹고. 달걀 넣어드릴까? 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달걀 안 준다. 정도 아니다. 달걀 안 준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비대위가 돼서 결론적으로 동접이 5천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에 비대위 전환되고 당헌당규를 어떻게 하든 뭐 우당탕탕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뽑히는 대표가 공천까지 행사하는 명실상부 국민의힘을 이끄는 앞으로 그건 아직 결론 안 났죠. 아직 모른다. 그건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 네, 조기 전당대회로 가더라도 언제 하는 거냐, 조기 전당대회를 언제 하는 거냐, 비대위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는 거냐, 이거는 아직 합의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조기 전당대회로 간다고 하더라도 당권 주자별 이해관계가 좀 갈리잖아요. 정확히는 김기현, 안철수가 갈리잖아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짧은 1년짜리 당 대표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내가 1년짜리 당 대표 잘하면은 연임으로 가가지고 공천까지 갖는 당대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전당대회 해도 돼. 뭐 이런 입장이고 안철수는 뭐 좀 당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너무 일찍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1년짜리 해봐야 결과는 안 좋다. 그건 무조건. 공천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공천권인 당대표 하는 게 좋다. 이 입장이어서 좀 이따가 전당대회 하는 게 좋고 이런 이해관계 갈리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합의가 필요하지만 뭐 결론이 나겠죠. 그럼 네. 누가 좀 더 이따가 하는 게 더 좋다. 안철수는 좀 더 이따가 하는 게 좋다. 네. 네. 저는 그것과 정반대로 안철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 네, 일단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맡고 대표도 출마하고. 그거는 좀 두고 보고 판단하겠다. 전국 전환용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 오래 있었던 사람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좀 더 간판으로서는 실권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간판으로서는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도 할 수 있는 거고 안철수 의원도 사실 이게 당 대표를 맡는 게 차기 대선에 좋은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럼 그걸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비대위원장 한번 맡아보는 거죠. 인수위원장 맡았듯이. 인수위원장 맡고 총리는 안 했잖아요. 그런 그러면 것처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비대위원장을 일단 맡아놓고 그 페이스 그대로 조기 전당대회로 갈 건지 아니면은 자기는 출마를 안 하고 거기서 놓을 건지 이것도 판단해 볼 수도 근데 있다. 김수인 평론가는 안철수 의원이 굳이 공천권을 갖는 대표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늘 말씀하시는데. 예, 그리고 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요 냄새를 나름대로를 맡은 게 아닌가. 하필이면은 윤 대통령하고 안철수 의원이 휴가 간 거를 쳤단 말이죠. 왜 하필 안철수냐 했을 때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야 너네 결국에 안철수 세울 거잖아
예, 요거를 미리 냄새를 맡았다고 물론 그게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 안철수 비대위원장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걸고 안철수 비대위원장 누굽니까? 비대위원장이요? 꼭 김종인. 네, 뭐 다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누구라고 김종인 위원장도 안 한다고 그러고 김종인 위원장은 아시잖아요. 뭔가 권한이 세야 하는데 이번 비대위원장이 권한이 셀 수가 없는 구조여가지고 뭐 누가 해야 될까요? 네. 누구 뭐 생각나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다 안 한대요. 뭐 다 안 한다고 그래고. 조경태 의원은 할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잠깐 있어봐. 아니야. 당신은 아니니까 잠깐 계셔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전향적으로 한번 또 네, 아주 충격적인 네. 유승민 비대위원장.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의 부하입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